안녕하세요, 체이스다운 NBA입니다. 만약에 이제 오늘 녹음 끝내서 올라간다면은 이틀 연속 영상을 하는 건 진짜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이 스크립트는 사실 계속 이제 시즌 전에 한다고 준비를 하다가 미뤄지고 해서 이제 오늘 하게 됐는데요. 시즌 프리뷰에 대한, 그러니까 전체 이제 서부 컨퍼런스에 대해서 프리뷰하는 영상이고요. 그 전에 레이커스, 피닉스 뭐 이렇게는 조금 이제 했던 거 같죠. 두 팀만 했었죠. 제가 이제 만들어 놓고 녹음 못해서 못 올리고 이런 게 많아서 정확히 기억이 좀 안 나요. 네, 그래서 이제 서부 컨퍼런스 전체에 대한 프리뷰를 하는 영상이고요. 이제 다음 영상은 동부 컨퍼런스에 대한 프리뷰를 또 하는 그런 영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쪽에 이제 여러 팀들에 대해 하다 보니까 또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근데 이거 자료랑 제가 이제 스크립트는 계속 그 전부터 만든 거였어서 제가 녹음하는 시점에서는 이제 어제 개막전이나 오늘 경기 내용을 알고 있긴 한데 그 자료에는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서 뭐 부상자라든지 이런 게 이제 업데이트가 좀 안 되어 있을 수 있는 부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서부 컨퍼런스 프리뷰, 일단 왼쪽에 있는 표는요, 왼쪽에 있는 리스트는요, 제가 작성한 건 아니고 저건 이제 서부 컨퍼런스에 대해서 ESPN에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가늠하면서 보려고 해요. 왜냐면 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제 뇌피셜로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ESPN 자료를 기본 골자로 해서 내 생각은 또 이제 어떤 부분과 다르다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설명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굵직한 성적으로 조금 비교를 해보면요, 1에서 4위, 그러니까 빅4에 대한 의견은 지금 상당 부분의 이제 랭킹에서 많이 좀 동일합니다. 그리고 피닉스가 7위 바깥인 예상도 많이 없어요. 여기 ESPN도 딱 5위고요. 그러니까 피닉스는 5위, 6위 안에는 들어갈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세크라멘토부터 왼쪽에서 이제 클리퍼스까지 한 자리가 플레이오프 직행 경쟁권이 또 되겠죠. 그래서 사실 뭐 ESPN도 틀리는 게 워낙 많고 뭐 어그로성 이런 것도 많이 올라옵니다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예측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서부 구도가 거의 이랬어요. 상위 시드 조금 정해지고 플레이오프 직행하는 한두 자리 갖고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는, 그러니까 저 플레이오프 풀인 경쟁권에 있는 전력의 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평가거든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시즌 2라운드에 진출한 팀들을 지금 탑4 팀으로 딱 예측을 했죠. 굉장히 보수적이고 무난한 예측을 했고요. 지난 시즌 순위 대비 확 내려간 팀은 클리퍼스 정도가 보입니다. LA 클리퍼스는 근데 폴 조지가 이탈하고 카와이 레너드가 현재 이제 복귀하는 디데이를 알 수 없는 무기한 결장에 들어가면서 사실 뭐 긍정적인 예상을 하긴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클리퍼스 정도가 내려간 것으로 보이고, 샌안토니오, 유타, 포틀랜드는 여전히 탱킹권으로 보고 있네요. 제가 이제 저 탱킹권 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위까지만 얘기를 하려고 해서 뒤에는 얘기하지 않을 거여서, 그래서 이제 간단히 이제 코멘트만 하면요, 마카넨은 시즌 중 트레이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타가 탱킹 들어가면 마카넨 트레이드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마카넨은 연장 계약을 얼마 전에 맺었기 때문에 시즌 중에 트레이드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 크리스폴, 그러니까 샌안토니오에 크리스폴이 갔는데, 크리스폴이 일단은 웬반야마랑 호흡을 맞춰보러 갔는데 계약 금액도 풀 에밀리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팀들이 거의 트레이드를 노려볼 수 있는 금액대로 갔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즌 막판이 됐을 때 샌안토니오가 저성적권이다 이러면은 포포비치 감독의 의중은 늘 이제 탱킹 안 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크리스폴을 즉시 전력감으로 드래프트 픽이나 이런 걸 주고 데려가려는 팀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크리스폴은 트레이드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물론 뭐 이제 팀을 막 옮긴 선수와 팀에게 탱킹권 갈 거고 뭐 곧 트레이드 될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 ESPN의 순위 예상대로 된다면은 크리스폴은 현실적으로 트레이드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틀랜드는요, 지금 ESPN의 예상 중에서도 좀 독보적인 꼴찌인데, 실제로 저성적이라면 에이튼하고 그랜트를 뭘 많이 받지 못하더라도 그냥 내보낼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명목상 탱킹이기도 하고, 사실 저성적이 나오는 거는 지금 이제 포틀랜드에 원석들이 많잖아요. 좋은 유망주들이 많은데 저성적이 나와버리는 거는 베테랑들이 지금 베테랑 역할을 전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라미 그랜트랑 에이튼은 만약에 이번 시즌에 저성적이라면은 포틀랜드가 이제 더 이상 데려갈 이유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뭐 방출하는 트레이드가 되다시피 하더라도 좀 내보내려고 하지 않을까, 덤프성 트레이드라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요즘은 덤프성 트레이드도 샐러리 캡이 많이 차 있어서 쉽지 않지만요. 아무튼 이제 ESPN 순위표 봤고요. 저희 채널의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다인 채널의 서부 순위 예측, 글로 다 쓰다 보니까 좀 오래 걸려서 1에서 4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게요. 쭉 먼저 순위를 얘기해야죠. 1위 오클라호마라고 생각하고요. 2위 미네소타, 3위 덴버, 4위 댈러스, 5위 골스라고 생각합니다. 6위 피닉스, 7위 멤피스, 8위 랄, 그 다음에 9위 세크라멘토, 10위 뉴올리언스, 11위 휴스턴, 12위 클리퍼스, 이렇게 예측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예측하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한 줄 코멘트하고
얼마 전에 프리뷰 영상으로 자세하게 했던 피닉스나 레이커스 빼고는 다 이제 한 팀마다 한 그 화면으로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 줄 코멘트로 간단하게 하면요. 1위 오클라호마, 2위 그룹과 꽤 차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부에서는 전체적인 뎁스나 전력이 사실 좀 독보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2위 미네소타, 좋은 수비팀이죠. 그리고 뎁스도 있기 때문에 2위를 하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트레이드 한 지 얼마 안 됐고 그 트레이드 한 로스터에 적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고베어가 늘 뭐 플레인 토너먼트, 플레이오프 이런 데 가면 좀 놀림감으로 전락을 하지만 어쨌든 정규 시즌 고베어는 NBA 역사에 남을 정도의 수비력과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베어의 비중이 상당히 좀 높아 보여요. 고베어 없을 때 지금 나즈린드랑 랜들 가지고 뭐 공격이 어떻게 한다 치고 수비에서 잘 버텨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베어가 뭐 장기 부상 끊는다 이러면 꽤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3위 덴버입니다. 1위와 차이 나는 2위 그룹을 형성할 거라고 보는 팀 중에 이제 미네소타 다음으로 덴버를 꼽았고요. 덴버는 사실 이제 뒤쪽에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뭐 전력이 매번 약화됐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뎁스가 얇다. 부상당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요키치가 어떻게 하면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덴버도 상위 시드를 벗어나진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팀 댈러스인데요. 댈러스는 윙 슈터진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적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뭐 클레이 탐슨이나 나지마샬 같은 선수가 새로 들어왔죠. 그리고 제이슨 키드 감독이 늘 이제 시즌 하는 거 보면은 시즌 초중반에 답답하다 뭐 돈치치로 이거밖에 못하냐 나중에 돈치치 원에피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듣다가 갑자기 또 치고 올라가거든요. 후반기쯤 돼서. 그러니까 키드 감독이 늘 시즌 후반기나 플레이오프 이런 데서 은근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대신에 시즌 초중반에는 아쉬운 모습을 좀 보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만 뭐 생각해봐도 시즌 중반까지 뭐 제이슨 키드 감독은 당장 잘려야 되는 감독 수준이었습니다. 뭐 레이커스의 다비넨 감독, 그 다음에 피닉스의 보겔 감독과 함께 욕 가장 많이 먹는 감독, 지난 시즌에 뭐 스티브 커 감독도 있었죠. 그런 감독 중 하나였는데 후반기와 플레이오프 치르면서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죠. 그러니까 제이슨 키드 감독이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시즌 초중반에는 또 시원치 않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5위부터 8위까지 얘기해볼게요. 5위 골든스테이트. 늘 저는 골든스테이트의 농구와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가장 강력한 농구다. 그러니까 이미 뭐 증명을 했고 그 농구를 선수들이 소화만 할 수 있으면 가장 강력한 농구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걸 소화할 선수가 있냐 없냐, 이 농구 안에서 노느냐 따로 노느냐, 이게 이제 늘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골스가 이런 선수들을 지금 거의 정리를 좀 했어요. 뭐 와이즈먼, 조던 풀로 대표가 되죠. 이제 사실 조나단 쿠민가 정도 빼면은 이건 골스 농구가 아닌데 하는 느낌의 농구하는 선수는 거의 로스터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규 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난 시즌보다 한결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즌에는 마지막에 좀 연승하면서 치고 올라갔던 거지 진짜 뭐 10위권이 그리웠던 적이 있을 정도로 골든스테이트가 쳐졌던 적도 있었죠. 그것보다는 훨씬 긍정적인 정규 시즌을 보낼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위로 피닉스를 꼽았는데 어쨌든 리그 최고로 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 전력이고요. 여기에 부데놀저 감독 사단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간 브래들리 빌 트레이드 이후에 아직까지 최적의 선발 라인업을 못 찾았고 감독과 코칭 스텝도 많이 바뀌었다는 거 적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피닉스 프리뷰 영상 때 따로 했었는데 지금 3, 4번 주전급 윙이 없어요. 그래서 케빈 듀란트 하나 빠지면은 거의 지금 뭐 3, 4번의 주전급 윙 없이 무주공산으로 농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듀란트가 시즌 내내 건강할 거냐 이것도 조금 따져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듀란트가 사실 정규 시즌 MVP가 하나밖에 없는 이유가 뭐 NBA 올해 10년 이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3-14 시즌에 MVP를 수상했고 그 전에도 MVP 2위를 2번인가 뭐 3번인가 했었어요 듀란트가. 근데 그 이후에는 MVP 5위 안에 들어간 적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아예 없었나. 왜 그러냐면 13-14 시즌 MVP 수상 시즌 이후에 늘 장기 부상을 한 번씩 끊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피닉스의 윙 뎁스에서 듀란트가 20에서 30경기가량 빠져버린다. 이러면 피닉스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듀란트는 어쨌든 나이와 부상 경력이 모두 있기 때문에 피닉스의 순위를 사실 듀란트의 그런 결정 여부에 대한 또 대안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서 예측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해서 좀 보수적으로 6위로 잡았습니다. 그다음 7위 멤피스를 잡았는데요. 멤피스는 원래 좋은 전력의 팀이었어요. 사실 멤피스는 모란트 부상당하고 이러기 전에 2시즌 전에 서부 컨퍼런스 2위로 시즌을 마무리한 적이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골든스테이트와 함께 뭐 스코어는 4대 1인가 그랬지만 혈투를 벌였을 정도로 좋은 농구 시스템을 갖고 있는 팀이란 평가를 받거든요. 그리고 마커스 스마트를 트레이드에서 영입한 이후에 자모란트와 함께 지금 달릴 수 있는 첫 번째 시즌이라고 사실상 봐야 되는데 마커스 스마트는 백코트 쪽에서 그 디포이 올해 수비수상을 수상할 수 있는 선수고 그리고 제런 잭슨 주니어는 프런트 코트 쪽에서 올해 수비수상을 수상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수가 둘이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하거나 정규 시즌은 수비 탄탄하고 감독이 좋은 시스템을 갖고 오고 그리고 팀 전력이 풍부하고 이런 팀들이 좋은 성적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멤피스도 당연히 뭐 이제 플레이오프권을 경쟁할 수 있는 팀으로 평가해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왜 7위냐 하면은 결국에는 자모란트가 부상 후 복귀 폼이나 이런 게 어떨 거냐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8위 레이커스인데 레이커스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있기 때문에 여기 한 줄 코멘트만 하고 넘어갑니다. 피닉스와 마찬가지로요. 지난 시즌과 전력은 사실 비슷해요.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가 풀시즌에 가깝게 출장한다면은 플레이오프 직행도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확실히 고점의 경기력은 좀 있거든요. AD가 괜찮을 때. 근데 릅갈 중 하나라도 누우면은 지금 뭐 릅갈을 대체하는 건 물론이고 프런트 코트에서 크리처 누드 누워있죠. 반더빌트 누워있죠. 잭슨 에이즈 뭐 예를 들어 AD가 부상당했다. 잭슨 에이즈로 48분은 어떻게 버팁니까? 그리고 뭐 르브론이 결장했다. 하치무라 반더벨트로 3, 4번을 뭐 풀타임을 어떻게 버팁니까? 그렇기 때문에 릅갈 하나라도 빠졌을 때 저 프런트 코트에서 굉장히 이제 구멍이 보일 거기 때문에 반더벨트가 복귀한 다음에 뭐 폼이나 이런 게 어떨지 봐야겠지만요. 그래서 레이커스도 고점은 있겠지만 결국 평균적으로는 이 정도 성적권에 수렴하지 않을까? AD나 르브론의 부상이나 빠지는 경기를 감안했을 때요.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위부터 12위까지 한 줄 코멘트를 보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9위 세크라멘토. 물론 더마드로잔은 이제 사인앤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켜봐야 되는데 팍보니스 그리고 팍스랑 사보니스 합친 겁니다. 그리고 말릭 몽크 기반 농구에 사실 이제 많은 팀들이 적응을 했어요. 세크라멘토가 2시즌 전 센세이셔널한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 시즌도 어느 정도 유지를 했는데 여기서 더 올라갈 고점이 있는 건지는 사실 이제 영입된 인풋을 봤을 때는 조금 뭐 약해 보이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10위 뉴올리언스인데 뉴올리언스는 원조 부상 병동에다가 지금 허브 존스 센터설 등 불안한 변수가 사실 많아 보여요. 사실 이거 스크립트 만들 때는 오늘 경기 결과는 이제 하기 전이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또 디온테 머레이가 부상을 당했죠. 야, 뉴올리언스는 진짜 부상 지긋지긋합니다. 자이언은 오늘 또 못 나왔고요. 그래서 저는 레이커스와 좀 비슷한 느낌이 되지 않을까. 이 팀이 고점이나 잘 돌아갈 때 보면은 야, 이거 플레이오프 직행하겠는데 하는 느낌이 들다가도 부상으로 한번 누워가지고 누구 하나 누워서 뭐 연패 빠지고 이러면은 평균적으로는 이 정도에 수렴하는 그런 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11위 휴스턴입니다. 휴스턴도 뭐 지난 시즌과 전력은 엇비슷해요. 근데 어린 선수들의 성장이 기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변수가 큰 팀이고요. 우도카 매직을 좀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도카 감독이 지난 시즌 후반기에도 센세이셔널하게 팀을 이끌었고 보스턴에서 파이널 진출할 때도 물론 지난 시즌 보스턴은 아예 우승을 해버렸지만요. 그 시즌에도 후반기에 엄청난 반등하면서 파이널까지 진출했거든요. 이번에도 우도카 매직을 좀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LA 클리퍼스인데 클리퍼스는 뭐 수비는 좋을 거예요. 타이런 루 감독이 그런 시스템 잘 만들고요. 다만 지금 이제 팀에서 사실 다득점을 노려볼 만한 선수가 레너드, 하든, 노만 파웰 이렇게 셋 정도가 끝이거든요.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냥 공격 자체가 뭐 경기 내내 빡빡할 거예요. 오늘 경기도 이제 피닉스와 그런 경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클리퍼스가 좋은 수비를 바탕으로 후반에 거의 이제 승기를 잡았었죠. 10점 가량 앞서고 있었는데 공격이 안 되면서 그거 다 뒤집혔습니다. 그러니까 하든, 파웰, 레너드 중 하나라도 빠지고 하나라도 침묵하면은 거의 공격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구성이기 때문에 레너드는 이미 뭐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고요. 클리퍼스의 시즌이 쉽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피닉스와 레이커스를 제외한 팀들의 라인업도 한번 살펴볼 겸 하나의 페이지로서 보고서 마무리하는 그렇게 이제 흐름으로 갈게요. 1위 오클라호마, 샬기저스 알렉산더 돌트, 그 다음 제이덥, 홈그렌, 하테슈타인 이렇게 선발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프리시즌에 홈그렌과 하테슈타인의 투빅을 데이그너트 감독이 실험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 오프시즌 최고의 영입 중 하나로 꼽히는 알렉스 카루소 영입, 그 다음에 케이슨 워라스, 아이지아 조, 위긴스, 그 다음에 오스만 디엥, 켄리치 윌리엄스 이런 선수들이 벤치에도 있고요. 리그 최고의 뎁스, 그 다음 뭐 젊음, 밸런스, 뭐 감독, MVP급 플레이어 샬기저스 알렉산더 있죠. 이런 게 모두 갖춰진 팀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오클라호마는 거의 뭐 NBA 전체 파워랭킹으로 보면은 동부의 지난 시즌 우승팀이자 최강의 전력인 보스턴과 함께 거의 탑2로 구별돼서 좀 꼽히고 있는 팀이에요. 서부에서도 대부분이 오클라호마를 1위로 예상할 만큼 지금 전력적인 평가가 좋은 팀입니다. 지난 시즌에 사실 OKC의 유의한 약점을 꼽자면은 홈그램 몸빵 부족. 홈그렌이 이제 워낙 이제 얇은 프레임을 갖고 있다 보니까 풀타임 센터로 세웠을 때 자기보다 크고 강한 선수를 만나면 버거워해하고 방전이 됐던 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솔리드한 플레이어가 좀 부족했다. 그러니까 팀 전체적인 뎁스는 있는데 누가 확실하게 주전 스타팅 5고 누가 6맨이고 누가 10인 로테고 누가 6인 로테고 8인 로테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게 말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 선수들이 많지만 나쁘게 말하면 솔리드한 플레이어가 좀 적다라는 평가였거든요. 근데 하테슈타인, 알렉스 카루소라는 플레이오프에서
플레이오프에서도 8인 로스터에 들어가고도 남는 선수가 둘이나 들어왔죠. 이렇기 때문에 OKC는 올해 플레이오프에서도 상당히 강할 것으로 보여서 지금 정규 시즌 뭐 프리뷰하는 영상이지만 플레이오프까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OKC는 지금 보시다시피 딱히 약점으로 꼽을 게 없고 흠 잡기가 어려워요. 근데 뭐 굳이 흠을 만들어 찾자면은 그래도 뭔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찾자면 제이덥과 홈그랜 중에 한 명은 2옵션급으로 터져줘야지 이제 가능하죠. 이게 사실 지난 시즌에 티가 좀 안 났던 거는 샤이 기저스 알렉산더가 뭐 거의 공무원이라고 불리우죠. 막 50득점 이렇게 하는 경기가 많지는 않는데 거의 뭐 30몇 득점 이런 거 꾸준하게 하는 걸로는 진짜 엄청 났거든요. 그렇게 1옵션이 워낙 꾸준했기 때문에 티가 좀 안 났는데 2옵션으로 사실 부르기에 홈그랜이나 제이덥보다 득점이나 어시스트 면에서 더 나은 2옵션 널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팀들처럼 샤이 기저스 알렉산더라는 확실한 1옵션을 보좌해줄 수 있는 2옵션급으로 공격에서 이 선수들이 터져줄 수 있느냐 뭐 이런 게 이제 중요해 보입니다. 근데 뭐 이거는 플레이오프 가서나 좀 얘기해 볼 만한 문제고 정규 시즌은 사실 뭐 1위를 못한다면 좀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위 미네소타입니다. 뭐 빨리빨리 볼게요. 한 10팀은 해야 되니까요. 주전 마이크 콘리, 앤트맨, 앤서니 에드워즈, 그 다음에 맥다니엘스, 랜들 고베어 이렇게 하고 디비첸조와 니켈 알렉산더 워커, 나즈 리드. 사실상 레이커스와의 개막전 보면 거의 저런 8인 로스터급, 8인 로테이션급으로 갔거든요. 이게 은근히 뎁스가 얇다는 거예요. 마이크 콘리가 노쇠화했고 주요 멤버들이 거대 계약을 시작하면서 한창 뎁스 좋을 때보다는 뎁스가 좀 얇아졌습니다. 그리고 오프 시즌이나 뭐 데드라인 때마다 늘 좋은 영입을 건져 올렸던 프런트였는데 이번 오프시즌은 비교적 조금 조용했죠. 마지막에 저 칼타주 트레이드한 거 빼면요. 그나마 지금 저 디비첸조와 랜들 두 명의 로테이션 멤버로 바뀌어온 것도 칼타주 내보내면서 바뀌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미네소타가 이전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의외로 뎁스가 살짝 얇다라는 부분이고요. 1위랑 좀 구분을 짓는 이유는 뭐 마이크 콘리의 건강이나 노쇠화 이슈, 그 다음에 저 줄리어스 랜들의 적응, 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뭐 이런 이견,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변수보다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변수를 좀 갖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1위인 오클라호마의 거의 흠잡을 데 없던 부분하고는 조금 이제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강력한 수비팀에 리그 최고 슈퍼스타로 거듭나고 있는 앤트맨이 있고요. 무난한 상위 시대에 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마이크 콘리의 부진이나 부재가 이게 콘리 한 명의 부진이 아니고 어제 레이커스전에서 딱 그런 부분이 드러났는데 마이크 콘리가 부진해서 경기에서 볼을 돌려주고 유기적으로 풀어주는 선수가 없으면은 저 앤서니 에드워즈나 아니면 이제 그 줄리어스 랜들이나 은근히 블랙홀 기질이 있거든요. 어시스트 숫자는 괜찮은데 결국에는 본인이 볼을 쥐고 다 파생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이제 저 나즈 리드나 고베 같은 선수가 엄청난 뭐 스크린과 핸드오프 그 다음에 탑에서 피딩 막 이런 거를 해주는 그런 유형의 빅맨들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콘리가 부진하거나 부상으로 빠져있을 때 팀 공격이 제대로 될 것인가 이런 부분 살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득점 볼륨상으로 봤을 때 1옵션이 앤트맨이고 2옵션이 줄리어스 랜들인 게 확실해 보이는데 이 두 명의 케미 솔직히 좀 상상이 가시나요? 예를 들면은 뭐 앤트맨이 핸들링하고 줄리어스 랜들이 스크린 걸어가지고 피켄롤이나 피켄팝하고 이런 그림이 개인적으로 아직 잘 안 그려지거든요. 둘 다 좀 그런 성향의 플레이어들이 아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1, 2옵션 간의 뭐 케미나 호흡 이런 것들이 완성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3위 덴버 너게츠입니다. 덴버 너게츠는 자말 머레이, 그 다음에 크리스천 브라운이 KCP 대신 주전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마포주, 고든, 요키치 이렇게 선발 라인업이고 웨스트브룩을 영입했죠. 웨스트브룩 여기다 페이튼 왓슨, 스트로더, 그 다음에 다리오 사리치와 나지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늘 이적 시장이 아쉽다라는 평가를 받는 팀이지만 막상 까보면 또 요키치가 북치고 장구치고 해가지고 다 되기도 하는 팀이에요. 또 그리고 웨스트브룩이 지금 벤치에 보면 거의 웨스트브룩밖에 공격할 선수가 없는데 이런 또 이제 저런 환경에 몰아다 주면은 효율이고 뭐고 간에 어떻게든 볼륨 뽑아내는 데는 사실 웨스트브룩이 역사에 또 남은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뭐 예전하고 비슷한 정규 시즌 성적에 수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또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 말론 감독도 워낙 이제 노련하게 팀 운영 잘 하는 감독이고요. 사리치는 공격에서 요키치처럼 좀 다재다능한 이것저것의 롤을 흉내내면서 벤치의 요키치로 보여줄 수 있는 선수예요. 그리고 왓슨, 스트로더, 나지 같은 어린 선수들이 얼마나 스텝업 해주느냐, 웨스트브룩과 얼마나 벤치에서 좋은 라인업을 만들어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리겠죠. 그리고 덴버를 이건 절대 폄하하는 건 아니고 은근히 이제 뭐 많은 팀 팬분들이 덴버가 아닌 팀 팬분들이 알 거예요. 덴버 그러니까 원정이 보통 연전 스케줄로 잡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경기 걸러라 하면 덴버 원정 슈퍼스타들이 많이 거릅니다. 그래서 덴버가 뭐 늘상 홈에서 승률이 좋은 편이고 워낙 홈이 악명 높다 보니까 다른 팀들이 은근히 힘 빼는 경기 좀 자주 하기 때문에 승률을 안정적으로 올리는 데 있어서도 저는 덴버가 굉장히 이제 좋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이제 절대 폄하가 아니고요. 덴버가 그만큼 이제 홈에서 상대를 어렵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버퍼로 좀 성적을 깔아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덴버가 로스터가 좀 약해졌다라고 한다고 해서 상위 시드 아래로 내려갈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4위 댈러스인데요. 지난 시즌 이제 서부에서 파이널 진출팀이죠. 주전 라인업은 어빙, 탐슨, 돈치치, 워싱턴, 게포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돈치치가 왜 3번에 있냐? 뭐 이거는 이제 굳이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그냥 키 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장 순위예요. 그 다음에 제이든 하디, 디니디도 영입을 했고, 단테 엑섬 지난 시즌 잘해줬죠. 그라임즈 영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지마 샬이 들어온 게 또 지난 시즌 대전주와 자리를 정확하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막시 클레버, 라이블리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클레이 탐슨이 활용 점정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하락세로 갈 것인가 이게 뭐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댈러스가 사실 하나하나 보강을 하면서 이거 하나 빼고는 다 된 팀이에요. 리그 최상급 핸들러 어빙, 돈치치, 디니디 보유하고 있죠. 무려 백업으로 디니디 쓰는 팀입니다. 여기에다가 주전급 5번을 2명 보유했어요. 클레버 아닙니다. 죄송해요. 게포드예요. 게포드랑 라이블리고요. 그 다음 빅윙, 마샬과 워싱턴. 클레버는 사실상 빅윙스럽게 뛰는 스트레치 빅 같은 선수라고 봐야죠. 물론 스트레치 빅과 빅윙도 수비에서는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간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웬만한 아쉬운 걸 다 채운 팀이 댈러스예요. 근데 아쉬운 게 이제 슈터였거든요. 그러니까 릴 칼라일 감독 때부터 뭐 티마더웨이 주니어 매 경기 주사위 던지는 선수였고요. 포르징기스도 뭐 슛감에 따른 기복이 있는 선수였고, 이런 선수들이 정면이나 45도에서 약간 냅다 3점을 던지는데 이게 잘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늘 문제였던 팀이에요. 그래서 늘상 그 지난 플레이오프 때도 그랬죠. 3점 침묵하는 경기 진짜 지독하게 침묵했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풀어줄 수 있는 그동안 댈러스를 거쳐갔던 선수들 중에 가장 3점에 있어서는 물론 댈러스를 거쳐간 선수들 뿐만 아니고 리그 역사상으로 봤을 때도 클레이 탐슨보다 3점을 위로 들 수 있는 선수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클레이 탐슨이 이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 같은 선수인 돈치치가 있기 때문에 사실 호흡은 굉장히 잘 맞을 거라 생각해요. 탐슨이 본인의 기량 유지만 한다면요. 핸들러이자 시스템이 지금 돈치치 한 명인 건 사실 여전해요. 그래서 댈러스의 정규 시즌은 늘 돈치치의 부재나 아니면 부상으로 인한 폼 저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오르내렸거든요. 돈치치만 건강하다면 괜찮을 건데 반대로 말하면 여전히 돈치치가 흔들렸을 때 카이리 어빙도 사실 본인 득점이 좀 위주인 선수고 하디도 마찬가지고요. 디니디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시스템적인 성격을 갖는 선수가 돈치치 하나이기 때문에 여전히 돈치치의 출장 여부와 부상 여부 이런 것들에 따라 갈릴 것 같고요. 돈치치를 제외한 자원들은 제가 볼 때 한 명씩 빠져도 지금 다 대체가 돼요. 어빙, 탐슨, 워싱턴, 게포드, 하디, 디니디 이런 다른 선수들이 빠지더라도 전부 대체 가능한 탄탄한 전력은 있어요. 결국에는 돈치치에게 많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뻔한 얘기를 하면서 다음 팀으로 넘어갑니다. 사실 이제 많은 예측과 여기까지는 비슷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조금 도박성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매체에서 많이 예측하는 것과 좀 다른 게 이거예요. 5위 골든스테이트를 꼽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지금 이제 오늘 라인업 나오는 거 보면은 커리, 위긴스, 쿠민가, 디그린, 그 다음 트잭대, 포젬스키, 힐드, 멜튼, 페이튼 2세, 그 다음에 무디, 슬로모, 루니 이런 선수들이 이렇게 있는데 뎁스는 사실 상위 시드급 뎁스라고까지도 생각이 들고요. 다만 스테픈 커리와 드레이먼드 그린의 대체제가 없어요. 둘의 비중이 많이 높아 보여서 둘의 기복이나 부상, 징계 이런 게 변수가 되겠죠. 징계는 변수가 되면 안 되겠지만요. 스테픈 커리도 사실 요즘 보면은 전체적인 시즌 평균 기록에서도 조금 내려온 게 있지만 12월, 1월쯤 되면은 늘 부진하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랬을 때 팀이 굉장히 또 이제 커리만 바라보고 있는데 커리가 못해주면은 팀이 좀 내려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지금 드레이먼드 그린의 수비 폼이나 이런 건 굉장히 괜찮아 보이거든요. 프리시즌부터 제가 골스 경기는 오늘 포틀랜드와의 경기도 좀 시원하게 쐈었고 이렇게 좀 지켜보는데 상당히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지난 시즌 초반에 위긴스가 너무나 이제 최악의 폼으로 왔었지만 어쨌든간 위긴스가 갑자기 이제 빠지는 거 빼면은 늘 이제 비슷한 위무원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런 폼을 보여줬을 때 위긴스와 함께 옆에 붙일 윙이 한두 명이 더 필요한데 여기에 이제 힐드, 멜튼, 페이튼, 이셀, 슬로모 같은 선수들이 붙어줬기 때문에 지난 시즌보다 전체적인 윙 뎁스도 좋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스코어링 능력에서 평균 득점을 20점 이상 뽑을 자원이 여전히 커리밖에 없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폴 조지든 마카넬이든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폴 조지나 마카넬 중 한 명만 있었으면 정말 좀 더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쿠민가의 고점이 요즘 시아캄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시아캄처럼 클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시아캄 트레이드도 인디애나가 1라운드 하위픽 2장 낀 1라픽 3장에 했기 때문에 조금 쉽게 했었는데 이것도 좀 아쉽고요. 아무튼 간에 이런 트레이드에 대한 아쉬움 이런 거는 조금 지나가더라도 여러 예상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훌륭한 정규 시즌 보낼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드레이먼드 그린이 사고만 안 치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커리가 뭐 12월 1월에 조금 부진하더라도 평균적으로는 자기 몫을 충분히 해준다고 봤을 때 디그린이 사고 쳐서 갑자기 뭐 수십 경기 빠지고 이러는 것만 없으면은 저는 뭐 이제 어쨌든 뭐 성적을 떠나서 경기를 보면서도 뒷목 잡을 일이 많이 없어진, 지난 시즌에 비해 적어진 그런 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6위 피닉스는 뭐 프리뷰 영상을 따로 했기 때문에 7위 멤피스로 넘어갑니다. 7위 멤피스, 모란트, 베인, 스마트, 제잭주, 그리고 이번에 이제 뽑은 센터죠, 제기디. 그리고 피펜 주니어가 백업에서 좀 이제 1번 롤을 부여받을 것 같고요. 루크 캐너드, 라라비아, 알다마, 콘찰, 그 다음에 클락까지 이렇게 브랜드 클락은 이제 복귀해서 뛰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난 시즌에도 이제 복귀를 하긴 했었지만요. 탄탄한 라인업을 이미 갖춘 팀이고요. 이미 서부 상위 시드를 경험해본 팀입니다. 다만 이제 여전히 솔리드한 윙 퀄리티는 조금 아쉬워 보여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 지금 이제 멤피스가 그 골든스테이트와 플레이오프에서 혈투를 벌이기도 했지만 세크라멘토, 멤피스 같은 팀이 골스가 한창 이제 시스템 농구를 잘할 때의 모습과 잘할 때 기준으로 이렇게 좀 닮아있지 않냐, 이런 비교가 좀 되는 팀들이에요. 그만큼 팀의 농구나 시스템이 탄탄한 팀들이라는 건데 모란트가 장기 부상으로 빠지면서 조금 크게 휘청이었었죠. 그래서 자모란트가 부상 이후에 오늘 뭐 복귀 폼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플레잉 타임 제한은 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자모란트가 폼이 저 정도로 괜찮다면은 좋은 성적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그동안 사실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게 4번 제잭주, 5번 아담스였거든요. 몸빵 수비는 아담스가 해주고 제잭주가 전방위적인 수비를 해주는 이런 거였는데 이제 아담스는 없어요. 그리고 제잭주는 빅맨스러운 역할에 가까운 선수라고 봤을 때 훌륭한 3, 4번이 없는 거, 여기도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상과 윙 퀄리티 문제가 이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또 잘해주던, 그러니까 벤치에서 멤피스가 한창 엄청날 때 타이어스 존스 핸들러로, 그 다음에 센터 브랜든 클락, 이 둘의 2대2나 호흡도 엄청났었거든요. 이 타이어스 존스가 빠진 것도 예전에 비해 좀 아쉬울 수 있어요. 피펜 주니어로는 좀 힘들겠죠, 그런 것들이. 근데 어쨌든 모란트, 그 다음 베인, 그리고 마커스 스마트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3명이면은 로테이션 돌리면서 경기에 핸들러 빵꾸날 일은 없어 보입니다. 부상만 없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9위 세크라멘토 킹스입니다. 세크라멘토는 디런 팍스, 그 다음에 키온 앨리스, 더마드 로잔, 키건 머레이, 그 다음 사보니스, 맥러플린, 케빈 허더, 말링 몽크, 라일스, 그 다음에 렌,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오프시즌에 해리슨 반즈를 내보냈고 더마드 로잔을 들여왔거든요. 별다른 영입은 사실 이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센세이셔널했던 2시즌 전 이후에 이제 사실 다른 팀들이 세크라멘토 농구에 서서히 적응할 거거든요. 그거 생각하면은 2시즌이니까 이번에 3시즌째죠. 그거의 영입은 좀 아쉬워요. 그때랑 로스터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긍정적인 플러스 요소는 사실 이제 키건 머레이의 성장 정도밖에 없고요. 팍스, 사보니스, 허더, 몽크 같은 선수들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슬링에 도달했다고 보이는 선수들이죠. 그래서 뭔가 긍정적인 플러스 요소가 좀 더 있었어야 하는 오프 시즌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좀 아쉽고요. 더마드 로자는 어쨌든 해리슨 반즈보다 좋은 선수예요. 근데 해리슨 반즈가 사실 사이즈 값을 못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냐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농구하는데 사이즈가 크고 작고는 분명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이제 반즈의 소프트함을 감안하더라도 드로잔 3번과 반즈 3번은 확실히 신장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주력들의 평균 신장 차이가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키건 머레이 한 명 누우면 여기도 3, 4번 사이즈를 볼만한 선수가 많이 없어요. 긴 시즌 중에 키건 머레이가 전부 다 뭐 출장을 할지 뭐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더마드 로잔의 영입 효과에 대해서 왜 얘기를 안 하십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드로잔은 이제 늘 그렇지만 좋은 클러치 플레이어이자 미드레인지를 갖춘 선수인데 사실 이거는 이미 팍스나 몽크, 저 켄터키 듀오가 2시즌 전 저 디런 팍스의 클러치는 엄청났었고요. 그리고 말링 몽크도 충분히 거들어줄 수 있는 선수인데 그러니까 코트 위에 셋이 있으면 좋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공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나눠서 이제 클러치를 해주던 거를 셋이 나눠서 한다라는 게 엄청나게 큰 장점이자 플러스인지는 개인적으로 조금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지켜봐야겠죠. 그 다음에 10위 뉴올리언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올리언스는 오늘 뭐 디온테 머레이의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는데 오늘 전에 제가 스크립트를 만들어가지고 일단 라인업상에서 디온테 머레이는 넣어놨습니다. 머레이, 맥컬럼, 잉그램, 자이언 윌리엄슨, 그 다음에 허버트 존스, 지금 허브 존스라 불리는 그 선수를 5번으로 쓰겠다라는 보관이 있어요. 이건 좀 지켜봐야 돼요. 오늘은 자이언이 없어서 그냥 이제 벤치에 있던 다니엘 타이즈가 선발로 나왔는데 자이언 복귀한 다음에 허버트 존스가 정말 5번으로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벤치에서 호세 알바라도, 그 다음 조던 호킨스, 다니엘스, 그 다음에 제번테 그린, 데니얼 타이즈와 미시라는 이렇게 빅맨이 또 2명까지 벤치에 있긴 있습니다. 허브 존스 지금 선발설이 나오고 있는데 디온테 머레이가 또 핸들러로 밀어주면은 뭐 효율이고 뭐고 간에 볼륨은 은근히 뽑아주는 이런 사실 웨스트브룩류에 좀 가까운 선수긴 하거든요. 개인적이지만 근데 이제
뭐 선수들 다 개개인이 좋은데 조합이 그렇게 좋은지 사실 썩 좋은지 좀 모르겠긴 해요. 제 개인적으로의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결국에 허브 존스 5번 이런 이제 고육지책이 좀 나오는 거거든요. 1에서 4번에는 쓸 좋은 선수들이 워낙 많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스몰 라인업을 해야 하는 건 이해는 하는데 자이언 윌리엄스는 사실 스몰 라인업의 5번으로서의 수비수 유형은 절대 아닙니다. 자이언의 이제 괴물 같은 하이라이트만 보면은 이야 저거를 블락하네 엄청난 뭐 세로 수비와 높이를 가진 선수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이언 윌리엄스는 사실 수비 리바운드 수치나 아니면 이제 샷을 컨테스트하는 비율이나 이런 게 썩 빼어난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이언은 스몰 라인업 5번 유형의 선수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데니얼 타이즈 한 명으로 사실상 버틸 수 있을지 이거는 좀 모르겠어요. 5년 전에는 저런 라인업을 좀 해도 됐었어요. 진짜 워낙 스몰 라인업이 리그를 휩쓸던 시기였는데 근데 지금은 또 많이 바뀌었거든요. 큰 빅맨들이 다시 많아졌어요. 근데 그런 큰 빅맨들을 제가 뭐 레이커스 관련 얘기하다가 많이 합니다만 결국에는 AD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큰 빅맨들도 있잖아요. 그런 큰 빅맨들을 공략하려면은 같이 큰 빅맨을 붙이거나 아니면 그 큰 빅맨이 3점 라인 밖에 나와서 수비적으로 부담이 돼서 상대가 빼버리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3점을 엄청나게 던져줄 수 있는 핸들러가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뉴올리언스는 사실 디온테 머리도 그런 유형의 핸들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좋은 전력이지만 늘 부상이 많은 팀이고 코트 밸런스가 좀 우려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상이 우려스럽다고 스크립트를 썼었는데 디온테 머리가 개막전부터 부상을 당했어요. 지금 벌써 디온테 머리, 자이언 윌리엄슨 2명이 빠져 있습니다. 자 11위 휴스턴 보겠습니다. 휴스턴도 벤블릿, 그린, 그 다음에 브룩스,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센군, 그 다음에 이번에 뽑은 리드 셰퍼드 선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아멘 탐슨, 위트머, 타리슨, 랜델, 에런 할러데이입니다. 저 할러데이는 주로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저스틴 할러데이도 아니고 에런 할러데이입니다. 그리고 제이션 테이트, 제프 그린 같은 선수들이 있는데 사실 휴스턴이 뭐 유망주 군단이다 이런 이미지와 다르게 굉장히 탄탄한 뎁스를 보유한 팀이에요. 그리고 코칭 스텝의 뎁스도 탄탄해요. 무려 저 우도카 사단이거든요.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센군이 안정권으로 보이긴 하는데 제일런 그린이 뭐 이제 지난 시즌 후반기 폼 같은 폼을 시즌 내내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인데 솔리드하게 3점 던지는 선수가 딱히 없다라는 부분은 조금 이제 아쉽게 꼽힐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왜 벤블릿하고 그린이 중요하냐면 3, 4, 5번 중에 3점 뭐 잘 던져주고 이런 유형이 별로 없어요. 그럼 결국 지금 센군의 시스템 외에 벤블릿과 그린의 풀업 3점이 말을 안 들으면은 공격에서 답답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엄청난 사이즈와 뎁스와 우도카 감독의 지위로 버티는 저 에너지와 수비 이런 건데 결국 에너지와 수비만으로 시즌 내내 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벤블릿은 이미 사실 고점이 다 나온 선수라고 보면은 결국에 공격에서 더 스텝업을 할 만한 여지가 있는 선수가 제일런 그린인데 제일런 그린이 얼마나 터져주냐에 따라 시즌이 갈릴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사실 제일런 그린이 지금 이제 엄청나게 효과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희망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 편이라서 11위로 평가를 했고요. 벤블릿 셀러리 골자로 S급 핸들러가 결국에 와야지. 벤블릿이 지금 40매 가량의 셀러리, 그러니까 맥스급 셀러리거든요. 저 자리에 이제 픽이나 이런 거 붙여가지고 슈퍼 핸들러가 좀 와야지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위 LA 클리퍼스 다루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리퍼스는 하든, 파웰, 레너드, 데존주, 주바치 부상이 없다면 이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본즈 아일랜드 벤치 있고 뭐 크리스 던도 있고요. 캐포주, 그 다음에 테런스 맨, 아미르 커피, 바툼, 카이 존스가 이제 백업 센터로 뛰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레너드 건강이 문제인 팀이고 폴 조지가 어쨌든 나갔는데 폴 조지의 공격 볼륨을 어느 정도 메꿔줄 수 있는 선수 영입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죠. 그 부분이 지금 이제 가장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하든, 레너드가 다 있어야 공격이 돌아가는 구조예요. 여기에 한 명이라도 빠지면 공격 아쉬울 것 같습니다. 시즌 20득점 이상을 지금 하든하고 레너드 둘 정도가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15점 이상을 노만 파웰 정도가 해줄 수 있는 이런 좀 이제 빈공을 기록하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LA 클리퍼스 하면 뭐 부상 병동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워낙 잇몸으로 잘 버텼던 그런 이제 전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혹시 또 모르지만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때와는 또 서부 컨퍼런스의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 버렸어요. 지금 뭐 지난 시즌 서부 6위 다툼이나 뭐 10위 다툼 이런 거 너무나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빠지고서 이제는 플레이인 토너먼트나 이런 걸 기대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든, 레너드가 평균 잡아서 둘의 출장 경기가 65경기 이상은 좀 돼야지 플레이오프와 대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레너드가 이미 한 뭐 4주 빠지면은 거의 15경기 빠지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시즌 마지막까지 하면은 이미 레너드가 거의 20경기 이상 결장하는 게 유력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좀 아쉽게 됐습니다. 클리퍼스는 결국에는 엄청난 자산을 투입해서 트레이드로 영입했던 폴 조지가 결과론적으로는 그냥 걸어 나갔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인풋 대비 아웃풋으로 지금 회수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폴 조지 혼자서 그 자산을 다 받은 건 아니고 레너드가 오는 조건으로 이제 그런 자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폴 조지를 탓하는
탓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순수하게 팀 관점에서 인풋 대비 아웃풋을 생각했을 때 폴 조지에게 엄청난 인풋을 썼다. 근데 폴 조지가 나갈 때는 걸어 나갔다. 그래서 대체된 자원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부 컨퍼런스 프리뷰 영상 또 35분에 육박했네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동부 컨퍼런스 프리뷰 영상이 제가 내일은 시간이 사실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또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시즌이 너무 이제 시작한 다음에 하면 김 빠지잖아요. 빨리 해서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